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이달 계획했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10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보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미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안에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선 청소년들 사이에 아편 흡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서 계속 반발해왔는데 훈련을 연기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17일이었어요. 정경두 국방장관 그리고 미국의 에스퍼 장관 이날 방콕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두 장관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가운데 이번 달 열릴 예정이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이른바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훈련은 연기를 하고 대신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연합 훈련은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경은 일단 첫 번째 북한이 이 연합 훈련을 두고 계속해서 반발을 해왔었어요. 네. 지난 13일 북한 국무위 대변인이 공화국을 관역으로 삼아서 연합 공중 훈련까지 강행한다 이렇게 반발을 해왔었고요. 벌써 이번 달 들어서만 국무위원회 또 외무성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뭐 이런 명의로 연쇄적으로 담화를 해오면서 한미 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사실 촉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 발언에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조건이나 그다음에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또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썼어요. 이걸 보면 북한이 원했던 것도 분명하잖아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는 거였고 미국도 그냥 직접 얘기를 한 거죠. 네.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 이 얘기는 곧 훈련 그 연기 결정이 지난달 결렬이 된 북미 실무 협상, 북미 실무 회담 이것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양쪽 모두 그냥 분명히 선언한 셈이죠.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한 지 10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보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는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한 과정이 좀 재밌는데요. 그날 미국 케이블 TV 정치 쇼의 진행자가 북한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뭐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논평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냈다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 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쓴 겁니다. 의견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위원장님, 이거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조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그는 미친 개는 아니며 사실 그보다 좀 낫다.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좀 너무 좀 은유적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그러게요. 그리고 당신은 빨리 움직여야 하며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곧 보자. 이 뒤는 좀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북한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연기를 했으니 북한도 진전된 움직임을 취해달라. 이렇게 촉구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기만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보장, 경제 발전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점도 또 강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5일 날 실무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지금 이제 그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한 달 반이 흘렀는데 다시 실무 협상을 할 의사가 있다. 이 점을 표현한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북한은 올해 연말까지 협상을 해야 된다. 미국이 빨리 입장을 바꿔라 이렇게 압박을 해온 상태였고 지금 연말까지 한 달 반 남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뭐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으니까
북한도 빨리 서둘러 나와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모두 적극적으로 회담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에 북미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나름 성의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어쩌면 대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게 궁금한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그 전까지 반응은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압박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도 보면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거론해가면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 뭐 새로운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해오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에스퍼 장관이 17일 이전에 약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의사표현을 잠깐 했었어요. 그때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장이 미국이 연합훈련에서 빠지거나 또는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 이제 이런 식의 중간 논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그러면 연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중단을 한 상황인데 그 직전에 미국이 스웨덴을 통해서 북한에 다음 달에 실무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것으로 이미 사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북한 측 실무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 대사가 그 사실을 공개를 또 했어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제3국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스웨덴이겠죠. 12월 중에 다시 만나서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을 해왔다. 이걸 공개를 한 상태고요.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 또 미국이 만약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말 시한부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러나 응하지는 않겠다. 이 말은 우리는 할 수는 있는데 할 때는 반드시 미국이 생각을 바꿔서 협상장에 와라. 이제 이런 압박을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번에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7일 담화를 한 것이죠. 미국이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허황한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를 고립 압살하기 위한 적대시 정책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뭐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뒤죽박죽 막 뒤엉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국도 북한도 실무 협상을 12월 중에 갖자는 의욕은 지금 높아 보이는 상황. 다만 그 사이에 연합훈련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북한의 요구대로 중단됐고 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건데 어쨌든 그건 국제적인 문제니까 미국도 어찌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인권 결의안은 지금 채택이 된 상태. 그러나 인권 결의안은 기분 나쁘다 이런 의사표시를 북한이 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게 지금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다 맞물려 있었는데요. 네네. 북한은 아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거듭 요구하면서 그 전까지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표현까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 북한 인권 논평 낼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적대 정책 철회하기 전까지는 북핵 문제 얘기 않겠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문구를 보면 지금 당장 북미 실무 회담을 거부한다 이런 의사 표시는 또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 담화를 한미 국방장관의 연합훈련 연기 발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하고 나서 이틀 후에 지금 발표를 북한이 했는데 네. 그런 발표를 했는데 적대시 정책 막 처리하라 이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거의 2시간이네요. 거의 2시간 만이네요. 그 2시간 만에 그런 입장 발표를 그러니까 처음에 우호적이다가 갑자기 거부하는 이런 걸 발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담화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북미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이게 약간 유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럼요. 열린다고 해도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에 오른다면 모를까. 대화의 의자에 오른다면 모를까.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고요. 핵 문제 논의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대시 정책 철회 문제를 먼저 대화 의자에 올리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걸 보면 북한 인권 결의안과 무관하게 북미 협상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조정 또는 중단 등으로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핵 협상에서 자신들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좀 보여요.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라든가 아니면 아예 연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끝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자기 카드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인권법 결의안 철회해, 한미연합훈련 중단해, 또는 뭐 제재 조치 해제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의 카드 늘리기 의도로도 좀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북 적대 정책 철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네. 미국이 북한이 요구했던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연기한 것처럼 이를 받아들이고 협상에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12월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절한 한미 연합 훈련을 일단 연기해 줬잖아요. 근데 인권 결의안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그 전에 적대시 정책이라는 제재를 그 전에 미리 철회하고 실무 협상을 할 수도 물론 없고요. 미국이 뭐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북한도 그것까지는 기대를 안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한미 연합 훈련 연기 수준에서 적정하게 실무 회담에 배경이 마련됐다고 양측이 판단하고 만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안에 실무 협상이 재개가 될 거고요.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이 또 만약에 된다면 정상회담까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빠르면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쯤에 가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실무 협상이 빠른 시간 내에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실무 협상이 열린다 해도 결국 그 안에서 타협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될 수도 물론 있죠. 이제 이렇게 상황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 변수는 그거 같아요. 북한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네. 그 계획도 또렷하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타협을 볼 수 있느냐가 결국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 협상 전에 각자 의제와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꺼내 들고 와가지고 그걸 놓고 이 정도까지는 실무 협상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 요 점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양쪽이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그것만 되면 실무 협상 뭐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궁금한 게 네. 북한이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북미 실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이미 한미 연합훈련 중단, 그다음에 적대시 정책 철회, 미국의 셈법을 바꿔라 등등등 여러 가지 사전 조건을 요구한 상태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뭐 연기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북한 측 주장을 받아들인 모양새잖아요. 근데 이제 적대시 정책 철회 이것은 애매해요. 또렷하지 않아요. 뭐 인권 결의안 이걸 철회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 협상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인지 그런 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주장이나 압박용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 이것만 지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를 제재 해제 폭을 좀 더 많이 해서 실무 협상에 와달라 이런 주문 정도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만 되면 실무 협상 나오겠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조건 없이는 아니죠.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죠. 북한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협상에서 그러니까 사전 협상에서 실무 협상 전에 양측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 그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화제를 전환해서 북한 네.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이 확산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지난 9월에 해산시 주민이 저희 데일리 NK에 제보한 내용이에요. 중학생 한 대여섯 명이 아편을 주사를 한 채로 거리를 활보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군인 4명을 만났는지 이 사람들한테 이 학생 대여섯 명이 시비를 건 거예요. 중학생들이. 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군인들을 막 이제 폭행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보안원까지 출동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도 주변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원 10여 명이 이제 막 출동해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신문도 했는데 일단 아편을 흡입했다는 거, 그다음에 주사를 수차례 그때만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여러 차례 해왔다는 것, 그리고 일부는 아편 중독자로 판정이 됐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로 일부 학생들의 팔뚝에는 여러 차례 주사를 했기 때문에 주사 자국이 남아 있어서 보안원들도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아편이 학생들에게까지도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론 김정은 시대에 북한은 마약을 체제 위협의 가장 큰 요소로 보고 단속과 주민 교육을 강화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소년들 사이에 이렇게까지 마약이 확산된 건가요? 글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은 정권은 이제 마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아편 제조업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했고요. 또 그런 단속의 일환으로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도 보면 그걸 읽을 수 있는데 북한 당국이 얼마나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산시는 청소년들의 마약 단속 실태를 이제 파악을 하고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10월부터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일제 다 실시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보안원들, 경찰이죠. 이런 건 우리 사회하고 좀 안 맞는데 위장 교사로 선생님으로 가짜 선생님을 만들어 가지고 마약 사용 위험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적발하기도 하고 또 마약이 위험하다 막 이런 교육 사업도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국이 여전히 마약에 대한 관리는 다소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의약품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어떤 무슨 환각제 목적으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의약품처럼 쓰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것이 마약 확산의 중요한 원인인데 의약품 부족 문제 때문이죠. 그리고 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마약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아편이 마약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치료제나 기분 전환용 약품 같은 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북한 당국은 양강도라든가 양강도 대웅당군 같은 이렇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농장을 대규모로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편, 양귀비에서 나오는 이제 마약이 아편인데 이 아편의 진액을 이렇게 막 받고 그 꽃대를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일, 아편진이라고 표현하는 요걸 만드는 일에 중학생을 대거 동원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학생도 그냥 아편을 만지고 그걸 뭐 쉽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오래전부터 노출이 돼 왔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중학생들이 이런 거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결국 당국이 마약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해 오다가 내부 마약 중독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된 거네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북한 당국은 과거에 함경북도, 함경남도, 그다음에 양강도, 자강도 이렇게 북부 산악 지역에 아편 농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 지역이 대략 한 예를 들어서 20여 개의 시와 군이 있대요. 그 북부 지역에. 근데 그 각 시 군별로 그 20여 개의 시군이 최소한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아편 재배 농장을 운영을 했던 거예요. 각 군에서 전부 다 일제히. 그러다 보니 상당히 큰 규모의 아편 농장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 마약 재배 관리 부서가 노동당 39호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당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약 공장에서 생산된 몰핀이라든가 코데인 이런 것은 주로 국내에서 유통이 됐고요. 흔히 그 백도라지 아편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은 밀 수출을 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당국이 마약을 해외로 수출해 가지고 외화를 많이 벌어왔었어요. 북한 당국과 당이. 근데 이걸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했죠. 해외 마약 수출을. 그러다 보니 그 마약이 밖으로 못 나가고 그냥 국내에서 그냥 그대로 썩힐 수는 없으니 그게 널리 유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마약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싸요. 아편 같은 경우 1g에 북한 돈으로 한 3,000원 정도인데 북한 돈 3,000원이면 쌀 1kg 가격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아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탈북인들을 대한 조사를 해보면 북한 주민 가운데 한 30%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마약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소 심각한 상태로 보입니다. 네, 30%면 적은 숫자가 아닐 텐데요. 네네.
그러면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한두 가지 대책을 쓰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마약이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당국의 조직적인 마약 재배와 제조를 중단해야 될 겁니다. 즉각. 그래서 북한이 마약을 팔아서 국고를 채운다? 이런 발상 자체를 완전히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속 강화하는 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약이 널리 퍼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약을 그냥 일상 상비약처럼 쓴다는 거예요. 진통제 비슷하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약품 생산 및 수입 확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연내 북미 실무 협상이 가능한지 전망해보고 북한 중학생들 사이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